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일단 코스피는 0.84%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0.9% 상승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나마 다행 맞죠. 그다음에 장중에 봤을 때는 그 현물도 1,000억 이상 매도 코스피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끝나고 보니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매수로 바뀌었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3시 30분까지는 380억 매도하다가 980억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는 거의 그쵸 지금 매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동시호가 뭐 블록들이 있었나요 저기서? 블록딜까지는 아직 6시가 아니니까 안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총상위 대형주를 일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이거죠. 외국인들의 매수를 감소를 시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대표님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현대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올 때 외국인들 플레이가 그래 코리아가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3조를 샀다 칠게요. 3조 중에서 2조 5천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3점 빼놓고 주식 다닌다 맨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현대차, 최근에는 저PBR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200억 정도로 빠져서 팔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수가 20포인트, 3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장에서 느낀 제 개인적인 감정은 뭐냐면 에게 외국인들 500억도 안 팔았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져. 이거. 저 이게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수급이 굉장히 얇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국내 증시를 얘기할 때 수급이 얇다는 표현은 많이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고 월요일 날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쉬었다가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쉬었다가 개장을 할 때 중국 시장이 일단 월요일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었다가 괜찮은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아시다시피 3월 중순에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인대에서 기대감까지 합쳐진다면은 코리아 증시는 좀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좀 쉰 것도 있긴 있지만은 특별한 미국 모멘텀이 그게 있지 않는 이상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는데 어제 30포인트 급등, 오늘은 30포인트 장중에 하락. 이러면은 약간은 조금 허무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종목단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종목단이 워낙 빨리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급상의 공백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런데 오늘은요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쪽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저 PBR 쉬니까 2차 전지 공격, 돌격 앞으로. 사실은 어제 뉴스 보시고 어제 시황 제가 다 봤는데 어제는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그 전기차 도입 공정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는데 솔직히 어제 빠진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반발도 그거에 대한 거 말이 안 되니까 반발 매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다 치지만 보면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22포인트 하락, 코스닥 7포인트 상승. 거래소 빠진 것만큼 코스닥이 퍼센트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시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상대적인 강세 이게 약간 대결 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설 전에 목요일이면 저희 금요일도 쉬었으니까는 지수가 그 이후부터 장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반도체 다 저 PBR까지 다 좋았거든요 그날은. 시장에서 좋아진다고 판단했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외국인 수급이 약간 좀 줄어드니까 다 던지고 여기 사고 이런 거 자체가 눈치 보기에 좀 들어온 상황이고 뭐 좀 이따 제가 일정이라든지 섹터는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아마도 이런 눈치 보기가 어떻게 해결되는 그런 한 주에서 아마 진행이 된다면은 매매하시기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니까 다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긴가민가 하는 게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 세론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 2, 3일 전에 이런 시각이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좀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판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의 변동은 그렇죠. 있어도 이런 시각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설 전 연휴 전에 14일 날 뉴스폰으로 살펴보시면은 14일 날 정부의 뭐 비상경제 관광 회의인가 거기서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뭐 작은 기사가 조금씩 떴었어요. 그 시장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긴 돌았었고요. 그러니까 13일 날 많이 빠졌거든요. 저피별 관련주들이. 그래서 당일 날도 그랬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게 그들도 세로는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이 있었던 2, 3개월의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빠졌었다가 6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근데 그 2,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는 2, 3주를 압축해서 시장이 변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시장이 답습을 한다 전제가 맞다면 아시죠? 그럼 조정도 짧게 나올 겁니다. 짧게 나오고 또 오르는 폭도 강하게 나올 거니까는 물론 그거는 그 이후에 같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안 좋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단 지금 저희 그 찐시황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시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우리 계속 보면서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이 저PBR주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대형주들이 그렇죠.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네. 어쨌건 오늘 흐름은 뭐 오늘만이 아니죠. 네. 하여튼 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도 매기가 돌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저 PBR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서 막 오를 때는 코스닥을 팔고 옮겼어요. 근데 코스닥을 팔고 옮길 때 뭐 제가 운용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를 좀 들어보니까는 소위 그 매매를 하는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 매니저들은 다 필요 없고 벤치마크를 맞춰야 되거든요. 즉 지수가 1% 올랐으면 1점 몇 프로는 먹어야 돼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져도 상관없는데 지수만큼을 추종을 해야 되는데 이 저 PBR이 오르면서 아시다시피 펀드 운용 수익률이 지수를 못 맞추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작년에 2차전지 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 PBR 도입 초기에는 그들이 운용하는 코스닥 성장주 포트폴리오 싹 비우는 과정에서 코스닥이 엄청 안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중간에 정부에서 코스닥 웬만한 주식에도 저 PBR을 도입하겠다, 밸류 프로그램 도입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뜨면서 그때부터 코스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대형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성장주가 안 좋고 중도형주가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거 지금 오늘도요 지수는 뭐 코스닥 플러스가 났다고 하지만 반도체 빠진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오른 것도 많아요. 또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면 각계전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나 이제 지금 쉴 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쉴 때 반도체보다는 내가 다른 걸 할 거야. 했는데 반도체가 오르니까 거기서 또 포모가 빠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종목을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약간은 그 힌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들어보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네. 좀 주목할 만한 섹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빠진 것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일단 먼저거든요. 오늘 손보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코리안리, 현대해상 이렇게 보면은요 추세는 아직 안 깼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볼게요. 은행주도 많이 봤는데 제주은행은 솔직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주식이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오른 만큼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위 매매의 결로 판단을 할 때 하나금융지주고 탑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가 은행주 치고는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제주은행 빼고요. 푸른저축은행 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오른 만큼 더 빠졌다. 그리고 신한지주 4%, 우리금융지주 2%.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이건 종목 추천 개념은 아니긴 한데 뭐 시중 5대 은행, 뭐 하나, 신한, 우리, 기업, 그 KB 중에 일단은 자료상으로 대표님
우리 금융지주가 PBR이 제일 쌉니다. 물론 더 싼 거는 BNK라든지 DGB라든지 이런 지방은행이 더 싸긴 쌉니다. 근데 지방은행은 계속 쌌었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방은행에 속한 그 제조업 경기에 따라서 그 경남은행은 일단 뭐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업 경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에 따라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할 때는 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시중 5대 은행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거예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 저 PBR이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세론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 치면은 여기서 2, 3일 동안 기간 동안엔 약간의 매매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싼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적당히 있는 종목들로 매매 플레이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아니야. 이건 계속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중에 제일 싼 걸로 매매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은행주도 고르는 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증권주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미래에셋증권 3%, 한양증권 3%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한화투자증권이 눈에 밟히거든요. 얘는 이제 STO 관련주 그리고 그렇죠. 코인 관련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두나무 맞습니다. 보유주니까. 보유 지분 때문에 전통적으로 코인이 세게 오를 때 막판에 한번 빵 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증권주 안에서도 좀 결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꾸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제일 꾸준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꾸준합니다. 오늘 빠진 폭도 제일 적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장 리테일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기타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회사 내용 좀 뜯어보면 PF가 증권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조금 이런 기회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왜냐면 갈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조정을 받을 때 각 종목 섹터별로 어떤 식으로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하는지 뭐 시장의 결이 어떤 건지를 판단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조정받는 거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현대차 보시면은 뭐 이 정도로 조정받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냥 네. 4% 정도. 그런데 좀 이런 거 현대차, EUB 좀 트레이더들은 요즘 우선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보면은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동차 쌉니다 아직도. 그런데 배당 위주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배당을 주면 세제 혜택이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각할 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본주보다는 아시다시피 우선주가 좀 더 셉니다. 우선주 또 말씀드립니다. 우선주는 본주에 대한 의결권은 없고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식, 그리고 우선주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약 우선주라든지 좀 작은 우선주는요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같은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우량주의 우선주만 매매할 것을 일단 권고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빠진 거는 뭐 자동차까지 이렇게 좀 나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 자동차 부품주 따라가면서 현대차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부품주들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정을 오를 때는 자신감이 있는데 좀 조정을 받고 빠지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는 또 불안한 거라. 두근두근거리고요. 네. 왜냐면은 자동차 부품주 한 번 쉴 때 엄청 빠지잖아 또. 한 3개월 그냥 다이렉트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가족분들 왜 부품주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품주도 쌉니다. 싸지만 더 싼 건 완성차가 더 쌉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를 하는 자동차주를 사는 주체는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패시브성 수급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작은 거 잘 안 삽니다. 그러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사는 거는 대형 완성차 업체를 살 텐데 소위 우리가 부품주 좋습니다. 저 좋아요. 좋은데 좀 변동성을 먼저 생각하신 건 아닌지 혹은요 과거에 뭐 성화혜택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들을 소위 손실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탈출하고자 소위 그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올라올 것 같은데 부품주 물을 타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차라리 완성차 사시죠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안 올라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안 올라왔을 때는 소위 일부 손절을 통해서 현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린 상태 더 사버리면은 안 올라오면은 이만큼 덩어리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부품주도 가긴 갈 텐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확산이 될 때 더 간다. 그러니까는 지금 스텝보다는요 26일 이후에 조금 더 뻗어 나갈 때 그때 될 확률이 높으니까는 그 시계열상으로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웹툰주도 좀 강했죠. 예, 웹툰이 난리 났습니다. 웹툰과 관련해서 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네. 이것도 있지만은 그 소라, 그 소라 AI, 예, 소라 AI 이것을 통한 네. 뭐 모멘텀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둘 다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소위 이게 종목이 테마가 될 때랑 산업이 될 때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될 때는 그 해당하는 종목이 상장을 해서 일정 부분 밸류를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즉 프리 IPO 기간 상장하기 전에 몇 조 밸류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상장을 해서 4조다 5조 밸류를 받았다. 왜냐면은 이 받은 다음에 비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 피코마, 카카오 엔터 이런 비상장에 다 기다리고 있는 대형 웹툰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얼마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가치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네이버 웹툰 상장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12월부터 이거 말씀을 좀 드렸죠. 12월 말부터 1월 계속 말씀을 드리긴 드렸고 굳이 오늘 세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상장 이벤트가 6월 달로 좀 당겨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모멘텀의 시기가 임박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나왔고 산업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내용이 무슨 얘기 있냐면 실제로 글로벌 웹툰 엔터랑 가장 유사한 기업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중국의 웨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772 코드번호 그 홍콩에 있는데요. 텐센트 자회사라고 하는데 중국의 2대 웹소설 웹툰 플랫폼을 이용해서 웹소설 플랫폼을 만들었다 해요. 근데 그들이 상장했을 때 상장 초기가 15조 밸류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빠져가지고 4조 원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 빠진 이유는 매출의 역성장이 있었는데 네이버 웹툰은 그럴 확률이 적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 웹툰은 일본이라는 미국 진출까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볼륨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희 하루 시간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웹툰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예, 엄청 봅니다. 제가 그리고 결제도 엄청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는데 오른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오를 때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족분. 최근에 오를 때 미스터 블루가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님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장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Y랩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근데 사실은 Y랩이 네이버 웹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도 좋아하는 여러 그 만화물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두세 개를 다 만들어요. Y랩에서 실질적으로 그 작가의 IP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면 이게 찌는 맞습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 매출 확대가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수익이 예. 쉐어할 때 맞습니다. 나눠 갖는 게 예. 많아지겠죠.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매출액이라는 이익단을 여러분 아직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붙어보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근 디자인하우스가 급등을 했는데 ARM 때문에 저희가 두세 달 전에 제가 얘기가 똑같아요. 이거 물려 있으면 못 들고 있는다. 실적 안 나와서 똑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성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기다리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는 미스터 블루가 대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Y랩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또 급등한 종목이 그 MBT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MBT는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웹툰을 보면은 다음 주 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은 거기서 쿠키라 그럽니다. 쿠키를 결제해서 그 다음 주 거를 미리 보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플랫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웹툰에 있는 그 개런티된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웹툰 관련주 분류가 돼 있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종목에 따라서 결이 다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Y랩은 네이버 웹툰의 진짜의 그 작품을 납품하는 거, 미스터 블루는 에오스라는 게임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다른 자기네들의 각자 플랫폼 가지고 매매를 납품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종목별로 나눠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키다리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키다리티는 약간 네이버부터 약간 다른 결이긴 하고요. 또 그건 각자 내용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웹툰 관련주가 태어나고 있고 아마 상장 전까지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장이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상장이 언제 된다, 예비심사 청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상장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아마도 뉴스화돼서 구체화될 때 정도. 그리고 밸류가 어떻게 애드된다 이런 식의 뉴스 플로우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웹툰 관련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네이버 자체에 놓고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2주 넘게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아니 네이버 웹툰 관련주는 급등이 나는데 네이버는 네이버는 빠졌어요. 다운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나와서 종목에 대한 그 내러티브를 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건데 종목에 대한 그 내용을 너무 깊게 알고 있으면 매매할 때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요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플랫폼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네이버 안에는 이 거대한 매크로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가 좀 미국에서 연준에서 그런 시그널이 좀 있어야지 네이버는 좀 오를 텐데 오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카카오요. 왜 이건 좀 현장의 소리예요. 고객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항상 좋다라고 몇 년째 떠들어대면서 그렇지.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라든가 그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훨씬 좋아요. 근데 종목은요 카카오가 훨씬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도 보고서 보고요. 저 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속으로 묻어두시기로 하시죠. 묻어두하고 왜 그런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형주 단에서 들어올 때 최근에 카카오 급등은요. 카카오 AI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시 카카오 가려면 AI 붙어야지 밸류를 멀티플 더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이버 그 하이퍼 클로버 X 안에 그 Q라고 나왔잖아요. 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어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돼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대표님 외국인들이 지금 저 PBR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대형주에서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화가 풀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플랫폼주에 대한 그 긍정적인 뷰, 전망 이거는 그대로 유효한 거죠. 유효합니다. 예. 금리 인하가 뭐 몇 개월 더 늦춰졌다고 해서 그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맞는 거고 이게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3달 늦춰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웹툰 상장이 연말에서 6월로 땡겨져 가지고 좀 빨리 움직인 거랑 그래서 지금은 빨리 움직일 게 좀 늦춰졌기 때문에 좀 몇 달 후로 미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